명절 아침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수십 인분의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고생해야 복 받는 거야.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름 튀는 프라이팬 앞에 서 있었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빠. 그리고 들려온 한마디. 유나야, 이번에 너희 시댁 건물 내가 샀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 이 집의 주인이 바뀝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상가주택 3층.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창밖은 잿빛으로 눌려 있었어요. 주방 불만 환하게 켜져 있고 형광등 아래에서는 김이 오르는 냄비들이 바쁘게 숨을 쉬고 있었죠. 유나는 두꺼운 면 앞치마를 허리에 묶은 채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사이를 작은 발걸음으로 쉼없이 오갔습니다. 손등에는 전 부치다 튄 기름이 작은 붉은 점으로 남아있고 손가락 끝에는 파 냄새와 마늘 냄새가 깊게 배어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이미 전용 큰 쟁반이 2개나 올라가 있었고 그 위로 동그랑땡, 산적, 동태전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걸 보면서도 한숨을 못 쉬었어요. 오늘은 제사상만 차리는 날이 아니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이 모이면 늘 명절 음식은 넉넉해야 한다는 말이 따라왔고 넉넉하다는 기준은 항상 유나의 팔과 다리였죠. 유나는 냉장고 문을 열고 다시 닫았다가 또 열었습니다. 안에는 전날 밤부터 재워둔 갈비찜 양념이 큰 통에 한가득 들어 있었고 잡채용 당면이 물에 불어 투명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나물은 3가지, 탕은 한 냄비가 아니라 큰 솥으로 2개, 그리고 송편과 과일까지. 유나는 머릿속으로 순서를 정리하며 도마 위에 팔을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팔을 썰려는 순간 자신의 손이 잠깐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피곤이 손끝까지 차오른 거죠. 거실 쪽에서는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새벽 뉴스가 흘러나오고 리모컨을 누르는 소리도 들렸어요. 남편 도연이 이미 일어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유나는 그래도 오늘은 좀 도와주겠지 하는 기대를 아주 작게, 아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늘 그렇듯 부엌 문턱을 넘지 못했죠. 잠시 뒤 거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커피 있어? 그 한마디가 유나의 어깨에 얹힌 무게를 더 분명하게 만들었어요. 유나는 칼을 내려놓고 커피포트를 찾기 위해 장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자신에게 돌아왔죠. 지금 커피가 문제야? 하고 속으로 말하면서도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방 한쪽에 놓인 재활용 봉투에는 이미 다 쓴 달걀 껍데기가 수북했습니다. 유나는 달걀을 5판이나 깼습니다. 전이 많다는 말은 달걀이 많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그 사이 솥에서는 갈비찜이 눌어붙지 않게 중불로 익고 있었고 잡채 팬에서는 참기름 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향이 잠깐 마음을 편하게 해줄 법도 했는데 유나는 그럴 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부엌은 향긋한 요리 공간이 아니라 전쟁터였으니까요. 현관 쪽에서 덜컥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나는 젓가락을 잡은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정자였습니다. 정자는 항상 그래왔듯이 들어오자마자 냄새부터 맡았습니다. 아직도 갈비찜이야? 그 말투는 질문 같지만 사실은 지적이었죠. 유나는 네, 어머님하고 대답하며 뚜껑을 열어 김을 한번 빼줬습니다. 정자는 냄비 속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지도 칭찬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식탁 위를 훑어보고는 전쟁반을 손끝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전이 이게 끝이야? 유나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쟁반 2개가 이미 꽉 찼는데도 정자의 기준에서는 부족하다는 뜻이었어요. 큰아주버님네도 오고 사촌들도 온다잖니. 정자는 말하면서도 유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나는 한 사람이라기보다 부엌에 놓인 도구 중 하나인 것처럼요. 유나는 조용히 더 붙일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자는 바로 다음 지시를 던졌습니다. 나물은 더 해야지. 고사리는 왜 이렇게 조금이야? 유나는 냉장고에서 고사리 봉지를 꺼내 다시 물에 헹궜습니다. 그 사이 정자는 부엌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뒤 거실로 나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TV 좀 끄고 상 좀 봐라. 친척들 오면 자리 잡아야지. 도연은 아, 알았어라고 대답했지만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어요. 유나는 그 대답의 속도를 듣는 것만으로도 어떤 하루가 될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동생 준혁도 곧 올라왔습니다. 준혁은 1층에서 가게를 하는데 요즘 장사가 잘 안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는 부엌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서 음식을 보더니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듯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관리비가 장난 아니야, 엄마. 공용 전기료도 오르고 수도도 오르고. 정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물 지켜야 한다니까. 그 우리라는 말 속에는 유나가 들어있지 않다는 걸 유나는 알고 있었어요. 유나에게 이 건물은 늘 시댁의 것이었고 그녀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정자는 유나 쪽을 힐끗 보며 말했죠. 며느리도 알지? 이 집이 있으니까 우리 살림이 굴러가는 거야. 유나는 대답 대신 프라이팬에 기름을 더 두르고 동태전을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부엌을 채우며 대답해야 할 말들을 대신 삼켜줬어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친척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붐볐고 웃음소리와 안부 인사가 섞이며 집안이 갑자기 커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그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전을 뒤집고 나물을 무치고 그릇을 꺼냈습니다. 거실에서는 누가 우리 며느리 고생 많네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지만 그 말은 칭찬이라기보다 구경하는 말처럼 스쳐갔습니다. 정자는 그때마다 원래 며느리가 해야지라는 식으로 웃어넘겼죠. 유나는 잠깐 손을 씻으며 거울처럼 반짝이는 싱크대 상판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밑이 부어 있고 머리카락은 대충 묶여 있었고 입술은 메말라 있었어요.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됐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 생각을 붙잡을 틈이 없었습니다. 갈비찜이 끓는 소리가 그녀를 다시 끌어당겼고 다음 전을 부쳐야 했고 다음 나물을 담아야 했죠. 그때 유나의 휴대전화가 부엌 한쪽에서 짧게 울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진동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울리자 유나는 손을 닦지도 못한 채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빠였습니다. 유나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명절 아침에 아버지가 먼저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유나는 거실 쪽을 한번 힐끗 바라봤습니다. 정자와 친척들은 웃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고 아무도 유나의 손에 든 휴대전화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유나는 조용히 부엌 문을 살짝 닫고 숨을 한번 고른 다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가 떨린 건 피곤해서만은 아니었죠. 유나는 부엌 문을 등지고 서서 전화를 귀에 댔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졌죠. 아버지 최성만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또렷했습니다. 유나야, 지금 통화 괜찮으냐?
유나는 작게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괜찮아요. 최성만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이 결론부터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방금 잔금 다 치렀다. 등기 이전도 끝났다. 유나는 그 말의 뜻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잔금이고 무슨 등기인지 머릿속에서 바로 연결되지 않았죠. 아버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사는 그 건물 말이다. 오늘부로 내 명이다. 그 한 문장이 유나의 귀 안에서 여러 번 울렸습니다. 그녀는 순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유나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최성만은 이미 준비된 사람처럼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매매 협상이 진행됐고 기존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늘 아침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 이전이 완료됐다는 사실을요.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끝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나는 벽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부엌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꺼풀을 통해 희미하게 스며들었죠. 머릿속에는 조금 전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야. 그 말이 아직 귀에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왜요, 아빠? 유나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최성만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나는 다 안다. 그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린 결정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그는 덧붙였습니다. 건물은 투자 확장 과정에서 매물로 나왔고 조건이 나쁘지 않았으며 세입자 구조도 안정적이었다고요. 사업 판단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 결정에는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늘 안에 법무사랑 관리 담당 직원이 방문할 거다. 최성만은 절차를 짚어주듯 말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통지하고 관리 주체 변경 공지할 거다. 유나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 말은 곧 이 집안의 질서가 바뀐다는 뜻이었죠. 거실에서는 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관리비 또 오른다던데? 정자의 대답도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니까 버티는 거지. 그 말이 벽을 타고 부엌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유나는 휴대전화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말과 거실의 말이 동시에 머릿속에서 부딪혔어요. 이 집에서 자신은 늘 도움받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친정이 조용하니 배경도 조용하다고 여겨졌죠. 그 침묵이 오늘 깨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빠, 나한테 왜 말 안 했어요? 유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성만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괜히 미리 말하면 내가 불편해질까봐. 그는 딸이 미리 알고 표정이 달라지거나 눈치가 달라질 상황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지금도 괜찮으냐? 그 물음에는 확인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유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은지 아닌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았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으로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부엌 가습을 위해서 갈비찜이 한번 크게 끓어올랐습니다. 뚜껑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흔들렸죠. 유나는 그 소리에 놀라 눈을 뜨고 냄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손으로 불을 줄이면서도 다른 손에는 여전히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습니다. 최성만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관리 위임은 일단 내 이름으로 해둘 생각이다. 유나는 멈춰섰습니다. 내가?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제일 오래 버텼다. 최성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버틴 사람한테 맡기는 게 맞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방금 전까지 쌓아 올렸던 전 쟁반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쟁반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 어깨 위에 얹히는 느낌이었죠. 오늘은 그냥 지켜만 봐라. 최성만은 조용히 말을 맺었습니다. 무리하게 말할 필요 없다. 절차대로 진행될 거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모습은 아버지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부엌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유나의 귀에는 더 이상 냄비 끓는 소리나 기름 튀는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금 들은 말들이 반복해서 울렸죠. 오늘부로 4명이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에 묻은 밀가루 자국이 화면에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물을 틀어 손을 씻었습니다. 흐르는 물이 손등을 타고 내려가며 밀가루와 기름기를 씻어냈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수도꼭지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조금 전과 같은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죠. 눈동자가 이전보다 단단해졌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열리며 정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누구야? 유나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돌아섰습니다. 친정이에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만 통화하고 전 더 붙여. 사람들 금방 들어온다. 유나는 잠시 프라이팬을 바라봤습니다. 그 위에는 아직 붙이지 않은 동태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유나는 팬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이 담긴 쟁반을 한쪽으로 조금 밀었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명절 아침의 공기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부엌 한가운데 서 있는 유나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부엌 공기는 여전히 기름 냄새와 국물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유나의 움직임은 조금 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급하게 손을 놀리지 않았습니다. 전쟁반을 밀어둔 채 싱크대 앞에 조용히 서 있었죠. 거실에서는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정자야, 음식 준비 다 됐어?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다 해놨지. 그 말에는 칭찬보다도 내가 시켜서라는 뉘앙스가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천천히 숨을 고르었습니다. 조금 전 아버지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오늘부로 4명이다. 그 문장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이 집안의 질서를 흔드는 선언이었죠. 정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전이 멈춰 있는 것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왜 멈췄어? 유나는 펜을 바라본 채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정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될 것 같긴 뭐가 돼. 그녀는 쟁반을 들어 올리며 무게를 재듯 흔들어 봤습니다. 사람이 몇 명인데 이걸로 모자라면 어쩌려고 그래. 유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미 달걀을 깨고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모자라면 있는 만큼 드시면 되죠. 부엌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정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유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정자의 입술이 얇게 오므라졌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요즘 들어 내가 말이 많아졌다.
그 말은 경고에 가까웠죠. 유나는 대답 대신 갈비찜 냄비 뚜껑을 닫았습니다. 거실 쪽에서 도연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부엌 문턱에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왜 그래? 정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 아내가 지금 일하기 싫대. 도연은 난처한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일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도연은 한 걸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냥 엄마 말대로 조금만 더 하면 되잖아. 그 말은 늘 그렇듯 중간에 서 있는 척하면서도 결국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죠. 유나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지만 더 이상 기대는 없었습니다. 여보, 유나는 낮게 불렀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뭐예요? 그 질문은 갑작스러웠습니다.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뭐긴 뭐야, 며느리지. 그 답은 너무도 간단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며느리는 사람 아니에요? 정자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유나는 손을 싱크대에 짚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차분했습니다. 말대꾸 아니에요. 그냥 묻는 거예요. 거실에서는 친척 한 명이 부엌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작게 번졌습니다. 준혁도 올라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형수, 오늘 왜 이래요? 유나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주눅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냥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어서요. 정자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바뀌어? 그녀는 부엌 문을 활짝 열며 거실을 향해 말했습니다. 얘가 오늘 좀 이상하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현관 쪽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또각, 또각, 단정한 구두 소리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준혁이 먼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정자는 여전히 유나를 노려보고 있었죠. 잠시 후 준혁이 정장 차림의 두 사람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무사 김우식입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며 덧붙였습니다. 이 건물 소유권 이전 관련 안내를 드리러 왔습니다. 거실의 웃음소리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정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법무사는 침착하게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오늘 오전부로 소유주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부엌 안에 서 있던 유나는 천천히 앞치마 매듭을 풀었습니다. 정자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류를 빼앗듯 들여다봤습니다. 준혁은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유나는 부엌 의자 위에 앞치마를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쪽으로 한 걸음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게 바뀌고 있었죠. 거실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 위에 등기부등본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또렷하게 적힌 이름이 모두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죠. 최성만. 그 이름은 이 집안에서 한 번도 주인처럼 불린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자는 종이를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려 애썼지만 어딘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2분부로 등기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일, 잔금 지급 시점, 그리고 소유권 이전 접수 시간까지 또박또박 말했죠. 준혁은 휴대전화 화면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등기 열람 앱에서 같은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진짜네. 그 중얼거림은 집안 전체를 울리듯 퍼졌습니다. 도연은 종이를 바라보다가 유나를 봤습니다. 이거 알고 있었어?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전화 받았어요. 정자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 너도 공범이네? 그 말은 공격이었습니다. 유나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공범이 아니라 딸이에요. 거실에 있던 친척들 몇 명이 눈을 마주치며 속삭였습니다. 명절 분위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법무사는 가방에서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관리 주체 변경 안내문입니다. 정자는 그 종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무 상의도 없이 이렇게 팔 수가 있어요? 법무사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기존 소유주와의 계약에 따라 진행된 합법적 매매입니다. 그 말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계약과 절차만을 말하고 있었죠. 유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앞치마를 벗은 채 서 있는 모습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관리 위임을 하셨어요. 정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유나는 또박또박 반복했습니다. 당분간 건물 관리와 운영을 제가 맡기로 했어요. 준혁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형수, 장난치지 마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1층 가게 계약은 그대로죠? 법무사가 답했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은 유지됩니다. 그는 한 장의 서류를 더 내밀었습니다. 다만 관리비와 운영 규정은 새 소유주의 방침에 따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정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주인이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죠. 도연은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계산이 서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유나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켠이 복잡했지만 물러서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명절이니까 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정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녀의 말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몰라도 이제는 알아야죠. 친척들은 하나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외투를 챙겼고 누군가는 핑계를 대며 자리를 떴습니다. 명절 상차림은 그대로인데 상을 받을 사람은 줄어들고 있었죠. 법무사는 마지막으로 인수 확인서를 건넸습니다. 확인 후 서명 부탁드립니다. 유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잠시 멈췄다가 단단하게 종이 위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이 집안에 보이지 않던 선이 분명해졌습니다. 주방과 거실, 위와 아래,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뒤집혔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유나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떨궜습니다. 유나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명절 음식은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덧붙였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이제 바뀌었으니까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제사상은 그대로였지만 그 주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웃음소리가 오가던 공간이 조용해졌고
수저를 드는 사람도 없었죠. 전과 나물, 갈비찜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소파 끝에 앉은 채 종이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등기부등본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휴대전화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등기 정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형수, 관리 위임이라니 진짜예요? 그 물음은 따지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유나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맡기셨어요. 그녀의 말은 과장되지 않았고 감정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실을 전달하는 어조였죠.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그 질문은 유나에게 향했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묻는 말이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지금이라서요. 정자는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이 지켜온 집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유나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투명하게 운영해야죠. 그 말은 정자를 더 자극했습니다. 투명? 우리가 뭐 잘못이라도 했다는 거야? 유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잘못이라기보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신 거죠. 그녀의 시선은 제사상 위를 스쳤습니다. 제가 여기서 뭘 했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어요? 그 질문은 공격이 아니라 사실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정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임대료 오르는 거 아니죠?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존 계약은 유지해요. 그 한마디에 준혁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이어 말했습니다. 대신 관리비 사용 내역은 공개할 거예요. 그 말은 또 다른 긴장을 불러왔습니다. 정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릴 못 믿겠다는 거야? 유나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방식도 바뀌는 거예요. 거실 구석에 앉아있던 친척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만 갈게. 어색한 웃음과 함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몇 명이 더 움직였습니다. 명절 상은 여전히 차려져 있었지만 자리는 비어갔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중심에 서 있던 공간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식탁 끝에 놓인 수저를 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결정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나야.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유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결정할 수 있어요. 정자는 천천히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도 허탈함이 번졌습니다. 유나는 부엌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직 따뜻한 전이 쟁반 위에 놓여 있었죠. 그녀는 그 쟁반을 다시 제자리로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음식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될 수 있다고요. 거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질서가 이미 바뀌었다는 사실을요. 유나는 다시 거실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규칙의 시작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난 다음 날 아침 건물 1층 관리실 문이 처음으로 일찍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유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전날까지 부엌에 서 있던 사람이 오늘은 회의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죠. 책상 위에는 건물 임대차 계약서와 관리비 사용 내역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밤새 정리한 서류를 다시 한번 넘겨봤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전 쟁반의 무게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뒤 세입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1층 편의점 주인과 2층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으로 관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분간 제가 맡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존 계약은 유지합니다. 학원 원장이 물었습니다. 관리비는 변동 없습니까? 유나는 준비한 표를 꺼냈습니다.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지출은 줄이겠습니다. 두 세입자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표정에는 안도와 기대가 함께 스쳤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때 관리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얼굴이었습니다. 형수 아니, 유나 씨. 그는 잠시 말을 고쳤습니다. 그 한 번의 수정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었죠. 유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혁은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가게 계약은 그대로인 거죠? 유나는 서류를 넘기며 답했습니다. 네, 그대로예요. 대신 체납 없이 정리해 주세요. 그 말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발했을 말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연이 관리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제 미안해. 도연의 말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유나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가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힘들었는데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 그 말은 뒤늦은 인정이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그녀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원망보다도 정리가 먼저였습니다. 도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관리실 벽에는 새로 출력한 건물관리 계획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내가 하는 거구나. 그 말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합니다. 건물 입구에는 작은 명패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관리 책임자 유나. 그 글씨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위층 3층 거실에서는 정자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리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전날의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생각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회의록을 정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건물 운영 원칙 상호 존중. 그 문장은 단순한 행정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명절날 부엌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건물 전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큰 소리치지 않아도 모두 느끼고 있었죠. 질서는 이미 바뀌었다는 사실을요.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 3층 거실에는 낯선 고요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붐비던 공간이 이제는 조용했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죠. 유나는 관리실에서 올라와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도 명절 때 쓰였던 큰 그릇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의무처럼 쌓여있던 물건들이 이제는 단순한 물건으로 보였죠. 소파에 앉아있던 정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할 생각은 아니지?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생각 없어요. 그녀는 정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높이에서 마주보고 있었죠. 정자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다.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면서도 솔직했습니다. 유나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몰랐겠죠. 저도 말 안 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건물, 내 아버지가 왜 산 거냐? 질문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투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이기도 하고요. 정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건물 입구에 붙은 새 명패가 희미하게 보였죠. 나는 이 집이 우리 가족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하다고 여겼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다 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 말은 두 사람 사이의 오래된 공기를 건드렸습니다. 정자는 말없이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이야기 중이야? 유나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야기 중이에요. 그녀의 말에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그 한마디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쉽게 인정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저도 이 집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조건이었습니다. 정자는 한참 뒤에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온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건물 현관에 붙은 명패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유나는 그 빛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더 이상 부엌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아침 건물 입구 게시판에는 새로운 공지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관리 운영 지침 안내. 종이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작지 않았죠. 1층 편의점 주인은 공지문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 학원 원장은 관리비 정산표를 확인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되니까 오히려 낫네요. 건물 복도는 전보다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지시하지 않아도 각자 해야 할 일을 알고 움직이는 분위기였죠. 3층 거실에서는 정자가 창문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소리 높여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걸으며 식탁을 닦았습니다. 유나는 관리실에서 올라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앞치마 대신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계산서가 아니라 회의 자료가 들려 있었죠.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할래? 그 말에는 예전과 다른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가볍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나도 도울 게 있으면 말해라. 그 말은 예전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하면 되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엌은 그대로였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싱크대도 도마도 그대로였죠. 하지만 그 공간의 의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찬장을 열었다가 천천히 닫았습니다. 예전처럼 의무감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필요해서 선택해서 움직였습니다. 건물 관리실 벽에는 월간 수익 정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숫자는 단순했지만 그 뒤에는 질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누가 먼저 수저를 들라는 말도 없었고 누가 더 먹으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정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많이 힘들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정자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자. 그 말은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창밖에는 저녁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 명패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며느리로만 불리던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